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장에서 좀 오래 또 계셨으니까 우리 대표님도 네. 요즘 장세에 대해서 대표님 갖고 계신 생각이 또 되게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뭐 유례없는 그런 변동성의 글쎄요.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뭐 글로벌 최고 수준의 그런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아무래도 조정폭 또한 큰 게 이제 당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그 이슈들에 의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더 좀 단단하게 그렇죠. 그 조정을 딛고서 또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외부적인 그런 뭐 이란 전쟁 같은 그런 변수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뭐 특히나 또 변동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 거꾸로 얘기하면 이란발 이 외생 변수 이게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거나 하면 거꾸로는 또 우리 시장이 우리만의 펀더멘탈적인 어떤 그런 힘, 또 정책적인 어떤 그런 힘 이런 걸 가지고 또 다시 물론 1, 2월 달처럼 그렇게 뭐 급하게 달려가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네. 달릴 수 있을 만한 뭐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도가 셀 것 같다 아니면 뭐 그 1, 2월 달에 정고점에 빠르게 도달한다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그런 주식시장의 수급 상황이라는 것이 투자를 안 하시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 주식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네, 되면서 네, 이 네. 시장이 되게 커지게 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뭐 강남의 어떤 큰 그 뭐 건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주식의 시세 차익이 이런 여태까지의 부동산의 시세 차익보다 훨씬 더 괜찮고 신경 쓸 부분들도 없다고 하면서 자금 이동들도 그렇죠.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동성을 경험하면서 아 역시 주식이 이랬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위험성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네. 좀 또 그 감지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어떤 자금 유입이 활발해질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금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조업 경쟁력이 부각이 되는 그런 맞습니다. 시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 엎어졌을 때 뭐 좀 네. 털기도 하고 좀 네. 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제조업의 역량이 되게 좀 돋보이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계가 이번에 그 대공 미사일 천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뭐 실증 데이터들을 쌓아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네. 기존에 이제 방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동 시장에서 이런 어떤 실증 데이터를 입증을 하면서 이 전쟁 이후에 그런 어떤 발주들이 지금 상당히 밀려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산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 천궁투 말씀 잠깐 하셨지만 네. 이번에 천궁투가 뭐 96%뭐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천궁투가 우리가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주문을 받아서 아랍에미리트용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가서 걔네들 훈련하라고 시험용으로 갔다는 두 대가 그렇게 성과를 냈다고 하니 네. 진짜 이거 제대로 본진이 오면 네. 뭐 더 기대할 만한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증 데이터를 입증했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들이 가성비가 좋다고 그렇죠. 알려져 네. 있어서 네, 수출이 네. 됐었던 건데 가성비뿐만 아니라 이제 실력적으로도 검증이 된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 섹터 같은 부분들도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뭐 잘 알다시피 이제 미군의 군함을 설비 보수하는 그런 MRO 사업들이 네. 엄청나게 그 곽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지금 뭐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수주까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업에 관련된 그런 제조 역량들도 지금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원래 독일이 캐나다하고 얘기할 때 제안했던 게 캐나다 정부에서 자동차 공장 지어줘 뭐 그 요구를 했다니까 폭스바겐이랑 같이 할게 그래가지고
되게 앞서 나간 듯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네. 폭스바겐이 어젠가요? 우리 안 할래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어제 하나오션도 주가 많이 오르고 뭐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 네.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아무래도 이제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방산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서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K 방산에 대한 그런 관심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다른 사업의 경쟁력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원전 기술력에 대한 그런 그 국내 시장에 대한 그 기술력이 높다는 시각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뭐 우리나라의 이런 제조 역량들이 많이 좀 뭐 세계로 좀 나가고 있는 그런 예.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 조선, 원전 뭐 따로 여기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전력 쪽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계속 주도 섹터로 얘기하는 조방 원전 네. 다 제조업이고 거기다 반도체도 반도체 가지고 장애도 있고, 네, 제조업이고 네. 이게 참 물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네. 반도체, 자동차, 조방 원전 하면 6개 벌써 섹터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로봇까지 연결이 또 될 수 그렇죠. 있죠. 네. 이렇게 되니까 참 뭔가 약간 만들고 이러는 거는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도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네. 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경쟁들이 심화가 그쵸.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이런 그 제품 같은 것들을 값싸고 뭐 이렇게 만들 수 네. 있는 나라가 원래는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랑 중국 간의 관계가 이제 많이 그 격화되면서 그런 어떤 반사수혜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좀 누리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코스피는 0.14% 상승 반전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1%를 넘겨서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오전장 초반에 이런 좀 약세 분위기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참 강합니다. 물론 좀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이긴 하고요. 자, 계속해서 또 대표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 들어서 2월 달까지 2달 동안에 또 뭐 코스피 한 40% 중반 뭐 이렇게 코스닥도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왔다가 지금 사실은 한번 세게 조정을 우리가 좀 짧은 기간에 좀 받은 거잖아요. 지금 네. 2주째. 물론 조금 변동성이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란 사태와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안개가 거치면서 다시 이제 시장이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도 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은 지수보다는 종목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민하게 좀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런 좀 시장의 방향성 문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정기를 겪었을 때 이제 가장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러면 조정이 끝났을 때 어떤 부분이 빨리 올라올 것인가, 그렇죠. 그런 거죠. 아니면 또 이제 기존에 사고 싶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너무 이제 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조선, 방산, 원전 같은 회사들이 이번 조정기에 또 좀 많이 빠진 부분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과거 이제 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그런 어떤 자금 그렇죠. 집행들이 많이 있었다면 네네.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코스닥 쪽에 대한 그런 관심들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코스닥 액티브 ETF 이게 네.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도 결국은 그런 종목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코스닥 그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좀 뭐 어떤 그 자금이 신규 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 ETF 자체에 대해서 조금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액티브 펀드가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는지가 이제 매일매일마다 또 공시가 되거든요. 매일 공시입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KRX 증권거래소에 가보시면 네. ETF, ETN이라고 하는 그 통계 사이트에 항목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그 ETF들마다의 그런 구성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타임폴리오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금 이런 그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는데 이 구성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준가 지금 10,000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바로바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그 ETF라고 하는 것들이 그 투자자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그 위로 그 산다고 하면 주가가 이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이제 위로 사신다고 해가지고 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ETF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종목들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뭐 위로 산다고 해가지고 그 ETF 시세 자체가 올라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규로 저희들이 ETF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 ETF의 구성 좌수가 늘어나는 의미로 그렇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모의 그 좌수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그 투입된 자금을 그 ETF의 구성 종목의 비율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그 종목들을 이제 매수가 산다. 되기 때문에 그 분자에 있는 그런 가치 부분이 이제 또 좀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준가 10,000원 수준에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 구성되어 있는 종목의 그런 가치들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ETF도 같이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좀 말씀도 이런 ETF 특성 이것도 좀 여러분께서 좀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대표님 가져오신 이번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발간한 리포트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면 동양 EMP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아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회사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회사인지. 네, 동양 EMP 같은 회사는요, 이제 전력 전원 장치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주도 섹터 중에 하나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TV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이런 뭐 카메라라든지 가전 제품들이 전부 다 이제 직류 전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는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 체계는 이제 교류로 그렇죠. 이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아, 이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그런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가지고 네. SMPS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력 전원 장치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그룹 내에 있는 그런 가전 사업부라든지 이런 그 모바일 사업부와 같이 연계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삼성 쪽에 네. 이게 그 매출 비중이 네. 굉장히 좀 높다. 80% 정도가 그러면은 뭐 이제 삼성 TV 쪽하고요.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에서 발생이 네.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그룹 계열에 있는 회사들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삼성그룹 계열의 비슷한 회사들이 이제 뭐 한솔테크닉스라든지 이렌텍 같은 회사들이 네. 이런 그 아. 뭐 충전기 사업이라든지 TV 안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력 전원 장치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10% 정도 나오는 수익성이 상당히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이익률이 있겠고요. 좋네요. 그 정도면 그리고, 제조업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V라든지 휴대폰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성숙기에 진입한 그런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얼마나 성장을 할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나머지 20% 부분이 이제 그 뭐 태양광 인버터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는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마련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버터나 이쪽이 지금 현재 20%인데 이게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중이. 네. 그러면 여기서 태양광 인버터랑 전기차 충전기 쪽에서는 어디 태양광 인버터 쪽을 좀 더 이 네. 회사에서는 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둘 다 이제 많이 그 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양광 인버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태양광 인버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자기기에는 내부적으로는 다 직류를 그렇죠. 이용을 하게 되는데, 태양광 패널에서 이제 직류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예. 그것을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류로 바꿔줘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인버팅 작업을 하는 그 장비가 이제 태양광 인버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1조 원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이런 태양광의 그런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늘리게 되게 되면서 이제 값싼 그 중국산 중국산이요. 장비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의 보조금이 대부분 중국산 장비 쪽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전기 버스들이 이런 지원금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국산 전기 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산 전기 버스 별로 없대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지원금들을 국산 제품들에 많이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태양광 인버터라고 하는 부분도 국내 시장이 이제 연간 1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인데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중국산 제품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90% 정도가 그렇죠. 점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네. 아까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네. 90%가 중국인데 네. 그거를 뭐 거꾸로 뭐 당장 뭐 1, 2년 사이에 되지는 않겠지만 몇 년 안으로 그게 국산으로 대체된다고 그러면 네.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기차 충전기 같은 네, 네, 부분인데요. 이 전기차 충전기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라든지 그 보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확충의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고 최근 같은 이런 고유가 시대에서 어떤 그런 그 대체 에너지 자원을 네.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으로 많이 간다고 하면 이런 정책 드라이브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 시장에서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주가도 좀 보고 차트도 좀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그제 이번 급락장에서 많이 올랐네요. 3월 5일, 3월 4일, 무슨 그때는 뭐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3월 5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요. 28,000원대였으니까 좀 33,000원대니까 그 사이에 한 20% 정도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좀 이 변동성장에서도 좀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이게 약간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건 다 떨어지긴 할 수 없는데 떨어졌을 때 빨리 회복을 하는 게 이 회사가 이제 펀더멘탈이 기본 맞습니다. 갖춰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네.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뭐 지금 3일 동안 3거래일 연속 이제 그러니까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그런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뭐 TV 시장이 성장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월드컵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고화질의 프리미엄 그 패널 수가 이제 네.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TV 시장 쪽도 전방 시장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신규 성장 동력 거기에다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글쎄요.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성숙 시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현금성 자산이 상당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 원 수준인데 거의 3,000억 원에 달하는 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그러게요. 있겠습니다. 요즘 자산주들 관심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좀 걸리는 게 거래가 조금 적다라는 거 조금 보니까 네. 좀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다라는 거 좀 걸리긴 합니다. 하여간 이게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아니지만 네,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최성환 대표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